안녕하세요. 유리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드릴 영상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작업. 다시 말씀드리자면 쉬우면서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가로 직선과 세로 직선이 정확하게 칼같이 만나 멋지고 세련된 맛을 느낄 수 있는 조명등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영상을 시청해 줄 것이라 믿고 당신의 침실에 옥반지 대신 옥색 티파니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를 해야겠지요. 7cm 조명 캡을 올리려니 2분의 1인 3.5cm에서 3mm를 빼면 3.2cm가 됩니다. 다음은 내가 원하는 조명등의 옆선을 그립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좁게 하셔도 넓게 하셔도 됩니다. 직선 부분을 4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콤파스로 정확하게 같은 길이로 나누어 줍니다. 아랫단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형태로 각을 예쁘게 만들어서 위와 같은 길이로 정합니다. 전체 폭은 24cm가 되었네요. 각도는 12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각도기로 30도를 재어서 끝을 직선으로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 위의 각 연결되는 지점에서 기본선에 수직으로 내려 표시를 해줍니다. 기준점에서 30도만큼만 원을 그려줍니다. 각의 2등분선을 긋고 부분 원을 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 선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직선이 된답니다. 그런 다음 직각자 세트를 사용하여 왼쪽의 길이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연장선을 그려줍니다. 제도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겠지만 이번에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똑같이 4cm로 미리 그린 다음 옆선을 순서대로 그려주면 다음 유리 작업이 훨씬 쉽답니다. 지금까지 한 제도 방법을 잘 모르시면 제 블로그 기초작업 25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웃을 맺어야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제도가 끝났으면 본을 만들 두꺼운 마분지 방안지로 다시 옮깁니다. 그 이유는 좌우가 대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본을 자르는데 엽서는 0.8mm를 자르지 않아도 되지만 위와 아래의 선은 반드시 0.8mm를 잘라내어야지만 어렵지 않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본의 위와 아래를 각각 모두 0.4mm로 잘라냅니다. 모두 잘랐으면 5개의 높이를 모아서 보았을 때 똑같아야 정확한 것이고, 다음에는 또 한 개씩 좌우 대칭이 되는지를 눈금을 보고 다시 확인하고 틀린 것은 수정해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안을 넣어서 멋지고 예쁜 작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유리를 잘라 봅시다. 높이를 모두 같게 제도하였기 때문에 한번 정한 사이즈로 계속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본 한 개에 지그재그로 12개씩 그려줍니다. 두 번째 그리는 본부터는 항상 선을 겹쳐서 그려주면 정확합니다. 다 그렸으면 직선 커팅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선으로 칼금을 낸 후에 손으로 잘라줍니다. 이때는 러닝 프라이어보다는 손이 더 정확하게 뒷면까지도 깔끔하게 잘 잘려집니다. 러닝 프라이어는 금이 간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으면 뒷면이 비뚤게 잘려진답니다. 이제 다 잘랐으면 그라인더로 갈아보겠습니다. 모두 직선이니 안경 그라인더가 제격이겠지요. 앞면을 위로 보게 한 후 약간만 몸쪽으로 눕혀서 뒷면이 조금만 더 갈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갈은 즉시 물에 담그면 씻어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깨끗이 씻어 닦아 말린 다음 구리 테이프를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구리 테이프 정도는 깔끔하고 두께가 고르게 감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다 감았으면 이제 이번 작업의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 한다고 하여도 가로 길이가 조금씩 다르게 잘려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아랫단의 길이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끼리 배열을 한 후에 번호를 붙여줍니다. 모두 5단을 서로 고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안쪽에서 연결하여 붙여줍니다.
납땜 작업의 기준이 되는 12각도 원지름 24cm를 그린 후에 다시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조명등을 돌려가면서 하는 작업일 때 필수품인 돌림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매우 능률적인 작업판이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단을 정확하게 원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 작업부터는 매우 쉽답니다. 바닥의 12각을 기준으로 윗면을 점납땜하여 형태를 잘 만듭니다. 뒤집어서 다시 안쪽을 점납땜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 바깥 부분을 고정시킨 후에 안쪽도 고정 테이프를 떼어내고 줄납땜을 해줍니다. 완전히 식히고 나면 이제 4단의 형태는 완벽하게 고정이 된 것이죠. 위와 아래의 쓸데없는 납은 제거를 하고 3단을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시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마분지를 아래로 꺼지지 않도록 받친 후에 같은 숫자가 위에 오도록 맞춘 후 한 면씩 점납땜하여 붙이는데 순서대로 붙이지 말고 십자 모양으로 한 면을 붙였으면 다음은 정반대쪽을 붙이고 또 그 사이 중간을 붙이는데 사이즈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정확하게 서로 중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의 사이즈가 아래 사이즈보다 크다면 절대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럴 때의 방법은 큰 사이즈 조각의 유리를 약간만 바깥쪽으로 내밀어서 납땜을 하면 제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은 납땜을 통통하게 해주면 절대로 표가 나지 않는답니다. 단을 모두 올려 붙였으면 십자 부분을 납땜하고 안쪽도 고정을 시켜 주어야 튼튼하게 계속 올릴 수가 있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2단과 1단을 연속으로 붙여줍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납땜을 한 후에 항상 잠시 식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하고 장갑으로 잘 눌러 주어야 예쁘게 납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굽어진 5단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면 가로 세로가 칼같이 맞아 떨어지는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안쪽을 먼저 통통하게 납을 입혀 줍니다. 바깥 부분도 종이박스 위에 얹어 놓고 수평을 잘 맞추어 통통하게 납을 입혀 줍니다. 끝단 테두리도 적당하게 납을 올려줍니다. 납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예쁘지 않지요. 이제는 조명캡에 납을 입혀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강한 인두기로 매끈하게 납을 골고루 입혀줍니다. 조명 캡을 붙였으면 안쪽 12군데도 납을 붙여 튼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바깥이 모두 납땜되었으면 안쪽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줍니다. 납땜이 모두 끝났으면 깨끗이 씻어 닦은 후에 검은색 파티나로 입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만든 검은색 파티나로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로 세로가 딱딱 맞는 것이 이번 조명등의 생명입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램프 베이스가 없어서 기다란 램프 베이스에도 올려보고 키 작은 램프 베이스에도 올려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지요. 만약에 선들이 어긋나게 만났다면 보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오랜만에 중요한 팁을 여러분께 선물하였으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드린 주의점만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저와 같이 깔끔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 유리맘TV 유튜브 구독자는 절대로 가로 세로가 어긋난 작품을 만들면 안 되겠지요. 다음 영상도 멋진 작업 기술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